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6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방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힌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해상에서 피살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유가족들입니다.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A씨가 월북한 것 같다라고 단정짓는 발표를 했습니다. A씨가 도박 빚이 있었고 또 금전적인 채무도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자체가 완전히 소설이고 추정이죠. 이것 자체로 인격 살인이자 명예훼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섣부르게 월북이라고 결론 내려서 발표해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동안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붙인 월북이라는 딱지 때문에 정말 분노하고 홀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게 9월 22일이었습니다. 9월 24일에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론에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월북이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해경이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의 만행을 뭔가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북한의 행태는 정말 반인도적 범죄죠. 당시 공무원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해상에 떠 있었습니다. 그걸 밝혀낸 북한군이 오후 3시 30분에 이 A씨를 발견을 했는데 6시간 동안이나 그 상태로 바다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 9시 40분에 이 A씨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반인도적 범죄입니까? 정말 세계가 규탄해야 될 이런 행위인데 북한으로 가야 될 이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건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죠. 대한민국을 버리고 간 사람이다. 그러니 마치 굳이 북한에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처음부터 월북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2년 전에 발표를 뒤집는 이런 기자회견을 본 가족들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고군분투해온 정부를 상태로 또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여러 차례 제기했죠. 이 형,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에 은폐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참담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몇 개월 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 그동안 은폐하고 조작했던 부분은 범죄로 본다. 범죄로 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공무원 A씨의 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경이 원망스럽다.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형 이래진 씨는 정말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체 당시에 6시간 동안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죠. 당시 우리나라 정부, 국방부 대체 뭘 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아니, 당시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알고도 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이렇게 피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느냐, 그 내막을 알고 싶다. 당시의 기록들을 공개해달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소송까지 갔죠.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가 항소를 해버리는 바람에 관련 자료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서 15년간 봉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가족들로서 이렇게 원통할 일이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상대로 안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UN 인권보고관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를 상대로 하소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동생이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자, 과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 동생이 바다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공무원 A씨는 원양 어선까지 탔던 분입니다. 자, 당시 9월에 그 바다 수온이 섭씨 21도인데 그냥 뛰어들면 미친 사람이에요. 최소한 잠수복을 입어야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해경 주장에 따르면 동생이 그냥 평상복으로 뛰어든 뒤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헤엄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해경도 알 겁니다. 그 해역은 닷 자망이라고 바둑판처럼 밧줄과 부유물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빠르게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월북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인천 해경 수사과가 전화를 걸어와서 혹시 동생이 월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느냐라고 취조하더군요. 민주당은 저보고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월북자로 매도해 버리려 한 겁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동생이 공안 사범이자 월북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세력 처음부터 월북자로 만들어 가려고 아주 별의별 수단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도 제가 화가 나는데, 자, 이 공무원 A씨는 원양어선을 아주 오랫동안 타다가 이제 해수부 공무원으로, 사실이 월급이 적은데도 해수부 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주 늦게 얻은 둘째 딸 때문이었는데 정말 딸 바보였다라고 합니다. 딸을 너무 이뻐해서 원양 어선을 타면 이렇게 몇 달간이나 딸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원양 어선을 포기하고 월급은 작지만 이 해수부 공무원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글쎄요, 도박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도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월북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이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2년 만에 월북으로 몰아갔던 이 프레임이 정말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밝혀야 될 것들이 아주 산적해 있죠. 도대체 당시에 실종 신고를 받고 해경 뭐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정부는 대체 뭘 했느냐? 북한에 어떤 조치를 요구를 했느냐?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